비트코인 광풍 규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뭐 요새 신문만 펴면 비트코인이다, 뭐 대박 났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동욱 기자. 예. 뭡니까,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가상의 온라인 전자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 이제 2009년에 처음 예.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제 컴퓨터가 일종의 어떤 수학 연산 문제를 풀면은 그때 이제 하나씩 채굴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채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채굴이요. 채굴이 되는 것이 그 비트코인인데 이게 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2,100만 개를 한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2월 기준으로 한 1,900만 개 정도가 이제 채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채굴이 될 때보다 지금은 점점 더 채굴이 될수록 그 수학 연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채굴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접근했던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 어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불과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500만 원, 한 개당 2,500만 원. 2,500만 원이요? 한 개당 이제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1,500만 원 가량이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요, 누가 샀는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미성년자도 살 수가 있고 이게 또 24시간 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양치질 할 때도 요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고요. 대표들한테 걸린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하고 감시하더라고요. 한 1초, 1분에 한 번씩 새로 버튼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쓰다가 한 며칠 동안 친구랑 감정이 좀 상해서 말도 안 하면서 자, 이현정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도 난리라는 건데, 아니,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난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하루에 1,000만 원씩 떨어집니다. 또 그 이야기만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라간다는 오를 수도 있다.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한 번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광풍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박지원 변호사, 이 나라에서도요, 이 광풍이 이렇게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금융위원회랑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금융 상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인데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2시간씩 다운돼서 수천 명이 피해본 적도 있고요. 네.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킹이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 TF팀, 법무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인지 여러 어떤 정부 부처가 합동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손쉽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일 겁니다. 그런데 하이리턴에는 반드시 하이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일상, 그의 생각, 그리고 백악관에서 24시가요. 오늘자 뉴욕타임스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60명의 측근들을 인터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트럼프를 전격 분석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 우정혁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일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사를 토대로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트럼프와 트위터와 침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최측근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의 딸 이방카 그리고 그의 사이 쿠슈너라고 알려져 있는데 웬일입니까? 켈리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0인치 TV와 8시간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12잔까지 저희가 소상하게 트럼프의 비밀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신부장께 여쭐게요. 네. 오늘 뉴욕타임스가 세상에 전 놀랐습니다. 60명을 인터뷰를 해서 관련한 그 인간 트럼프를 분석을 했는데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침대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트위터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5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기상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잡고 트위터를 날린다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국제부에서 요즘에는 어떨 때는 뭐 6시에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미국 시간 5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머타임 전령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정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는구나 하는 네. 생각을 오늘 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켈리 비서실장이 최측근이라는 것도 그럼 트위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판넬을 준비했습니다만 측근이 저희는 이방카 부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12번이나 전화 통화를 할 만큼 켈리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켈리를 상당히 좀 띄워주고 있죠. 이 뉴욕타임즈 예. 기자가. 켈리가 좀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트위터를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아침 시간을 줄인다. 예. 각하 빨리 지금 회의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네. 정신없이 해서 트위터를 못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통화하는 사람 비서실장이라고 하죠. 예. 네. 어쨌든 뭐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간의 관계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특히 켈리는 트럼프가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군인 출신이고요. 그렇죠. 사성 예. 장군이죠. 근데 군인 출신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어떤 덕목이냐 저희가 한번 동아일보 국제면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네. 이 켈리라는 분이 굉장히 과묵하고 과묵하고. 네, 비밀을 잘 지키고 예. 또 특히나 자기가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 아. 것입니다. 음. 비서실장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 부의 일에 다 관여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입김을 예. 얻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켈리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가 발언하지 않아야 될 사안에는 절대 발언하지 않고 아. 시시콜콜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신임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정말 예. 사심이 없이 일하는구나. 예. 사심이 없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넘버 2의 가장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인자의 요즘, 덕목을 가지고 예, 인터넷 용어로 낄끼 빠빠라고 하는. 자, 우정혁 박사께 질문할게요. 지금 보시면 60인치 TV 8시간을 본다. 대통령이 뭐 언론의 동향을 뭐 파악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TV를 8시간 켜놓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위터를 네.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스가 정보의 원천이 네. T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뉴스 기사, 신문 기사에도 보면 네. 일어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CNN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 네. CNN을 먼저 틀어서 뉴스를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뉴스들을 폭스 뉴스, 그러니까 네.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에는 트럼프 예. 쪽이 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네. 그쪽을 보면서 화를 풀고 화가 좀 진정을 내려앉고. 시킨 후에 네. 다시 이제 MSNBC는 네. 이제 좀 더 민주당에 가까운 아. 뉴스인데요. 거기를 보면서 전의를 불태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예. 예. 트윗으로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서로 읽는 것보다는 TV 시청을 통해서 예. 많은 예.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회의를 하는 중간에도 TV 화면은 이제 소리를 줄이고 네.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 헤드라인이 아래 지나가는 것들을 계속 보고 또 그 케이블 TV 뉴스들을 전부 다 그 녹화,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TV를 이용해서 또 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TV보다는 또 서류를 많이 읽는다 이런 말을까지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TV로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거네요.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은 전부 다 네. 성접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그 그러니까 사기업을 운영을 해서 본인만의 권력을 휘둘러 오다가 백악관에 와서는 상권 분립이 분명한 곳이잖아요. 행정부의 뭐 수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 각하 난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상원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이 있기도 하고 또 제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상원 의원도 있다고 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본인만의 스트레스법을 또 음료수로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난번 우리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네. 청와대에 이제 그 만찬주라고 해서 이제 그 치얼스 하면서 이제 건배하는 건배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뭐 포도주라든지 뭘 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에 콜라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콜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콜라 중독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수시로 어느 때를 가든지 간에 이 콜라, 다이어트 콜라를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트럼프가 이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햄버거 좋아하니까. 와규를 네. 넣은 이 햄버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네. 정상회담에 식사로 내놓기도 하고
그만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 습관들. 항상 보면 이제 미국 가보면 이 미국의 워싱턴가나 뉴욕가를 가보면 백인들이 보면 항상 브라운백에다가 이제 콜라 하나를 들고 점심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12캔을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집무실에 빨간색 버튼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가서 콜라를 갖다 주는. 네. 근데 그만큼 콜라, 이게 콜라가요. 네. 굉장히 당분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당분이 좀 떨어지면 또 화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네. 사실 주변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게 콜라가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네. 조금 이게 화가 좀 주저앉혀지고 네. 하니까 또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2캔을 마시면 70대죠? 트럼프 대통령. 70대의 그 젊지 않은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건강 문제도 또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왜 그런 의혹이 불거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Israel. God bless the Palestinians.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닌데 유나이티드 이럽니다. 우리나라 좀 대한민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좀 미국 대통령이 국호를 제대로 발음 못한다는 게 좀 건강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호사가들 얘기도 들리는데요. 저도 뭐 네이티브 리스너는 아니지만 정말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막 네. 뭉개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냥 뭐 대충 매가리 없이 끝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저 사람 건강이 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백악관 측의 해명은 뭘 이렇게 입에다가 뭐 보정기 같은 걸 끼웠다고 그러나요? 킬리 보정기 같은 걸 끼웠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네. 기자회견할 때도 좀 이상했다 그래요. 저는 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 기자가 질의응답을 미국 기자들, 한국 기자 둘 했는데 마지막 아마 한국 기자가 물었을 때 그 대답 답변을 그냥 막 그 얼거부리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건강 이상이냐 잘 모르는 거냐 아니면 자기 진심에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런 또 연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설을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고 막 그 좀 수다스러운 편인데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네,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건강검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또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추후 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제부에서 요즘에는 어떨 때는 뭐 6시에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미국 시간 5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머타임 전령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정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켈리 비서실장이 최측근이라는 것도 그럼 트위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판넬을 준비했습니다만 측근이 저희는 이방카 부부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12번이나 전화통화를 할 만큼 켈리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켈리를 상당히 좀 띄워주고 있죠. 이 뉴욕타임즈 예. 기자가. 켈리가 좀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위터를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아침 시간을 줄인다. 예. 아까 빨리 지금 회의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네. 정신없이 해서 트위터를 못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통화하는 사람 비서실장이라고 하죠. 예. 네. 어쨌든 뭐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간의 관계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특히 켈리는 트럼프가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군인 출신이고요. 그렇죠. 사성 예. 장군이죠. 근데 군인 출신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어떤 덕목이냐 저희가 한번 광풍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박지원 변호사, 이 나라에서도요, 이 광풍이 이렇게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금융위원회랑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금융 상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인데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2시간씩 다운돼서 수천 명이 피해본 네. 적도 있고요. 네.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킹이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 TF팀, 법무부뿐만 아니라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여러 어떤 정부 부처가 합동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손쉽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일 겁니다. 그런데 하이 리턴에는 반드시 하이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일상, 그의 생각, 그리고 백악관에서 24시가요. 오늘자 뉴욕타임스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만 원 정도가 이제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1,500만 원 가량이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요, 누가 샀는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미성년자도 살 수가 있고 이게 또 24시간 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양치질할 때도 요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고요. 대표들한테 걸린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는 금지하고 감시하더라고요. 한 1초 1분 내에 한 번씩 새로 버튼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쓰다가 한 며칠 동안 친구랑 감정이 좀 상해서 말도 안 하고 자,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도 난리라는 건데, 아니,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날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하루에 1,000만 원씩 떨어집니다. 또 그 이야기는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라간다는 오를 수도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한 번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광풍 규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뭐 요새 신문만 펴면 비트코인이다, 뭐 대박 났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동욱 기자. 예. 뭡니까,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가상의 온라인 전자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2009년에 처음 예.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제 컴퓨터가 일종의 어떤 수학 연산 문제를 풀면은 그때 이제 하나씩 채굴이 된다.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채굴이요. 채굴이 되는 것이 그 비트코인인데 이게 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2,100만 개를 한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2월 기준으로 한 1,900만 개 정도가 이제 채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채굴이 될 때보다 지금은 점점 더 채굴이 될수록 그 수학 연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채굴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접근했던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서 어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불과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500만 원, 한 개당 2,500만 원. 2,500만 원이요? 한 개당 이제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이제 60명의 측근들을 인터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트럼프를 전격 분석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 우정혁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일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사를 토대로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트럼프와 트위터와 침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최측근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의 딸 이방카 그리고 그의 사이 쿠슈너라고 알려져 있는데 웬일입니까? 켈리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0인치 TV와 8시간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12잔까지 저희가 소상하게 트럼프의 비밀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신부장께 여쭐게요. 네. 오늘 뉴욕타임스가 세상에 전 놀랐습니다. 60명을 인터뷰를 해서 관련한 그 인간 트럼프를 분석을 했는데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침대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트위터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5시 반에 기상을 하는데 기상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잡고 트위터를 날린다는 거거든요. 예.